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조건적인 배려와 관용, 누구나 생각하는 착한 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줏대 없는 기계적 중립이 과연 착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정치판에서 말이죠. 이런 모습은 전쟁과 같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우유부단한 배신자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행태인데요. 어떤 누구도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충돌하는 진영 싸움인데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고민은 필수인 거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관용을 요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벌였던 부패 범죄와 비리의 대가로 감옥에 있는 자를, 용서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강요하는 내부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소신이라고 내뱉는 셀프 쓴소리를 말이죠. 사면은 당연한 것도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죠.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모든 선택과 결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런 기계적 중립과 관용을 가짜게 부르짖었던 몇몇 정치인이 있죠. 그 대표적 인물로는 국회의장 문희상, 박병석, 그리고 이낙연, 김진표, 이상민, 홍영표, 윤호중 등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더 많이 있지만 꾹 참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발 알아서 조용히 있어줬으면 합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내부 총질러, 상습적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앞으로 야당으로 전락하게 될 민주당은 더 치열하게 더 야수성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임해야 할 텐데요. 여당일 때 못했던 걸 야당일 때는 제대로 해낼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실 것 같은데, 언론의 전망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좀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신데 장기간 또 고령이시고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거를 현직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특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총질러로 진작부터 자리매김한 이상민 의원을 향한 분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상처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황당한 언행이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를 한 지 며칠이 지났나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입니까? 오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특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이전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했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제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과 이재용 사면을 시도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문재인 대통령 손을 빌려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 같으면 윤 당선자가 셀프 사면하게 놔둘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전 여기에 정경심 교수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 교수는 윤석열의 보복수사, 대권 정적 죽이기의 결과이며 김 전 지사의 경우에도 정치적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런 맞조건이 성사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본인이 굳이 사면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지자들의 반감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언급을 하셨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아침에 불교 방송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지금 문자 폭탄이 아하. 저한테 쏟아지고 예. 욕바가지하고 막 그러는데요. 네. 정말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을 장기간 되어 있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네.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거를 좀 풀어내는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영향을 또 분열을 또 막고 총결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 임기 퇴임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안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이어는 같은 날 저녁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저는 민주당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제 나름대로 당이 올바른 길로 가는데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사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문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욕바가지를 얻어먹고 있다면서 정말 지혜롭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것이 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걸 풀어내는 노력을 문 대통령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변했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인 거죠. 이에 김우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비대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라며 잊을만 하면 나타나 총구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 이상민 축출하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이상민 의원 당신의 생각을 탓하고 싶진 않다. 생각은 자유니까라면서도 나는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다. 선열이 낭자한 싸움 끝에 간발의 차이로 진 동지에게 위로는커녕 악담을 퍼붓는 당신의 마음은 누구 것이냐. 진정 상처가 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행태가 그토록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애초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다면 그냥 떠나면 될 것을 적의 펜대 위에 긴 혀를 놀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직격했는데요. 이경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네거티브를 지속적으로 선거 마지막까지 주장한 사람이 윤석열 당선자라는 것이 팩트다라며 오히려 언론이 검증했던 사실조차도 국민께 확실히 알리지 못한 점과 윤석열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격에 따라가기식 방어로 지지자분께 혼났던 선대위였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경전 대변인은 이 의원께 민주당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발견했다면 다선 중진 선배로서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라며 허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아무 말이나 꺼내 우리 후보를 비판하지는 말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데도 이상민 의원은 자기 생각만을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대체 누구를 위한 사면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당선자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다 MB 인사들이죠. 10년 만에 MB 인사들의 부활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당선자가 MB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변 핵심 인사들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시키라고 전방위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데 이거는 철저히 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특정 정치 인사를 사면하자고 할 때 상대 진영의 인사들도 묶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풀자 이런 제안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문 대통령 성격상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엄격해서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문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 아무리 이렇게 기사를 써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딱 일주일 만인데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첫 만남에서 이명박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특별 사면 문제가 다뤄질지가 관심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 특별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이재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여권을 중심으로는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6일 오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는데요.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이번 주 내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결정은 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혹시라도 사면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이명박과 이재용,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 이렇게 함께가 아니면 사면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